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디스 코리아 전문이사 우병화입니다. 생두 구매, 생산 관리, 로스팅에 관한 전방 관리, 제품 개발 이런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니까 제가 26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커피를 입문하게 됐는데 버마식품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압구정 커피집의 허영만 씨,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커피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분한테서 푸지로얄 기계로 로스팅을 배워서 지금 한 30년간 한 업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 원두커피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원두커피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서식품의 믹스커피가 주도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원두커피는 전혀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로스팅 배운 거는 사실은 1990년도였지만 1991년에 입사해서 주 소비처였던 다방 같은데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방도 이제 불황을 겪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한 1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믹스 제조로 노블레스 커피라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만들어서 매출 재미를 좀 봤죠. 그 당시에는 이제 믹스 커피가 또 상당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재미를 보다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원두 커피가 다시 활성화되더라고요. 저도 믹스로만 갖고는 비전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2005년도에 제가 운영하던 이제 노블레스 커피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유디스 코리아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2005년도부터는 믹스 커피 또 원두 커피 이 두 가지를 다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버마식품에서 쓰던 푸지로얄 1989년식일 거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이제 조금 고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입문을 하고 나니 한 10여 년 동안 원두 커피를 또 만들었고 그 후에 믹스 커피, 원두 커피 계속 제조를 하다 보니까 밥과 같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호식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품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깊이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은 꼭 먹어야 또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또 로스터기 구조를 알다 보니까 빅마스터라고 로스터기를 만들어갖고 국내에 한 600여 대 정도 판매를 했고 로스팅 할 때 불편한 점, 보완해야 될 점, 배기 드럼, 버너, 냉각 이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푸지로얄 30kg, 프로반 25kg, 스위스 뷰러 이거는 이제 완전 자동식이죠. 60kg 두 대를 이제 구비를 해서 저희 유디스 코리아는 현재 월 생산량이 한 8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1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후지로얄 스타일로 로스팅을 배워서인지 몰라도 시티 플러스 풀시티 정도의 강한 로스팅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쓴맛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포인트 특성상 사실은 조금 쓰다고 이렇게 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단맛의 풍미가 배어나오는 약간의 스모키향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로스팅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로스팅 단계가 보통 이제 8단계로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하이, 시티, 시티 플러스, 풀시티 정도까지만 로스팅을 구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페셜티한 그린비는 미디엄, 하이 로스팅을 구현하고 있고 브랜딩 제품은 배합과 맛의 구현도에 따라 갖고 보통 이제 하이나 시티, 풀시티 그 정도로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화력으로 온도를 제어하잖아요. 배기로서 향을 또 제어하고 그린빈이 원두 커피가 되기까지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을 제 머릿속에 그려가는 것 같아요. 투입 후 5분 뒤 눈으로 갈변되는 색을 보고 코로는 풋내가 단내음으로 변하는 냄새, 짙은 또 커피 향으로 변하는 그 냄새를 또 맡고 귀로는 그린빈이 이제 팽창되어지면서 터지는 크랙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맛과 향이 나왔다 생각될 때 저는 배출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화력 조절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갔다 중간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또 빼는 경우도 있고, 강하게 중간 불을 아예 끄고 한참 있다가 또 빼는 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 로스터들이 다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로스팅 장비도 대형화되었고, 자동 세팅 값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장에서는 그냥 공산품, 뭐 볼펜식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뭐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부심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맛의 구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같은 등급의 원료를 쓴 것 같은데 되게 맛있다, 좋게 평가해 주실 때, 그때 굉장한 로스팅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 커피 제가 투어했을 때 원두는 아주 새카만, 타서 못 먹을 정도의 색도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본 바리스타가 저한테 내려서 주는데 굉장히 단맛만 풍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어떻게 로스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몇 번을 해봤죠. 시티 로스팅 바로 전에 화력을 완전히 끄고 한 20여 분간 화력이 없는 상태에서 드럼을 돌린 다음에 배출을 시키니까 그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맛을 봤을 때 물론 향은 조금 떨어지는데 굉장히 단맛의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린빈이 사실은 죽은 상태잖아요. 그린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작업이다. 일단 생두가 들어오게 되면 마대를 열어서 색을 먼저 봅니다. 짙은 녹색일 경우에 수분 함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한 11% 조금 넘어갈 거예요. 저는 한 10.5% 정도의 연녹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녹색인지 회색이 돼서 조금 콩이 오래됐는지 이제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향을 또 맡아봐요. 워시드 종류에서는 수분이 많아서 배 타고 오는 도중에 뭐 곰팡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태를 보는 거죠. 스크린 사이즈, 일단 균일한지 아니면 균일하지 않은 콩이 많이 섞였는지, 그리고 결점도를 마지막에 보는데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벌레 먹은 거, 콩이 새카맣게 변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각각 그린빈의 맛을 인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브랜딩 할지 후브랜딩 할지 선택을 또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맛을 이 빈에 표현을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비율을 정하고 로스팅 포인트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맛, 어떤 포인트를 내가 원해서 만들었는지를 구현을 하는 거죠. 콩이 꼭 좋다고 배합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좋지 않은 맛이 또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싱글로 먹었을 때와 브랜딩 했을 때 맛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해봅니다. 그 중에 프로테이지가 가장 가격 대비 괜찮고, 그 다음에 맛이 잘 나오는 부분을 제품으로 실현화시키는 거죠. 한번 만들게 되면은 항상 같은 맛의 표현, 정해진 맛을 정하는 게 포인트고요. 소비자들은 콩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커피 맛 항상 이 맛이네, 내가 원하는 맛이네, 좋은 맛이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브랜딩을 하지 제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게 좋다고 해서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커피를 섭취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뭐 직장암이라든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문도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매력이고, 똑같은 커피도 기분에 따라서 맛을 달리하니 이것 또한 또 매력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료 시장으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음료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편의점이나 뭐 캔 음료 자판기, 이런 뭐 주스류, 탄산 음료류, 믹스 캔 커피, 이런 시장들이 상당히 굉장히 옛날에는 활성화됐었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줄어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음료로 바뀌어서 지금은 저가 커피 그 성장세가 아직까지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커피가 국민 음료로 자리 잡고 계속 지금 그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원료 가격이 이제 3배, 4배 폭등했거든요. 그럼에도 프랜차이즈는 저가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고, 그 저가 커피의 포지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일 사무실에서 먹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저가 커피도 포화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요. 향후로는 우리나라 이제 뭐 경제가 더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가 커피보다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가와 고가가 조금 더 포지션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품질 커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에 머리를 쥐어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빠라는 제품이 있어요. 소비자한테 한 20여 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제품인데요. 배합을 잘하고 로스팅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한 제품인데, 브라질 약간, 콜롬비아 조금 많이, 케냐 적당히, 인도네시아 만데링 적당히, 과테말라는 안티구아로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깊은 풍미도 또 느낄 수 있고, 그 아이스, 뭐 핫커피, 라떼 커피, 어떤 걸 먹어도 굉장히 좋은 커피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 제품이 제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또 많이 애용해 주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로스터기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반직화식 30kg 후지 로얄, 25kg급 프로반, 완전 자동 생산 가능한 스위스 열풍식 60kg급 뷰러 2대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오파, 캐파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빈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로스터만 저 빼고도 한 4명이 있거든요. 각자의 기계를 사용해 갖고 항상 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제가 보기에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작은 양의 주문 생산도, 또 큰 양의 주문 생산도 고객이 원하는 로스터기로 선택해서 로스팅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커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파주 커피 오빠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주문 많이 해주세요.